안녕하세요. 5분 투자로 성공을 드리는 온더업입니다. 제가 석 달 전 영상에서 테슬라 주식을 150달러와 180달러 구간에서 매수를 추천하는 영상을 두 번 드렸었죠. 현재 다시 주가가 210달러까지 내려왔는데요. 저는 지금 가격도 가치 투자를 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테슬라가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 5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입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독보적인 위치인데요. 초기 FSD 버전에 비해 성능이 우수해짐은 물론이고 다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주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화 속도로 봤을 때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 사실을 테슬라가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구글의 웨이모나 GM의 크루즈도 자율주행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출발점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테슬라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하고 그걸 분석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해 나가는 반면 경쟁사들은 차량에 커다란 라이다를 차량 위에 설치해서 그 센서들의 정확한 값을 통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자율주행 전문가들이 라이다나 센서 없이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실패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결국 테슬라는 카메라만을 이용해서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상 이상으로 사업성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죠. 왜냐하면 경쟁사는 차량에 부착된 비싼 하드웨어가 필수인데 테슬라는 훨씬 저렴한 카메라만을 이용해서 더 나은 자율주행 기술이 제공되니까 이 기술을 다른 곳에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기술이 완성되면 테슬라 차량 판매에도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레거시 업체에게 FSD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받는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테슬라는 기술을 완성하는 대로 테슬라 차량에 먼저 접목시키겠지만 추후에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너희의 자동차에 우리가 제공하는 카메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한다면 FSD를 이용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거죠. 그 사용료도 자동차 회사에 청구하지 않고 운전자가 옵션을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 같습니다. 결제는 정액제나 매월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이겠죠. 현재 테슬라 FSD를 잠금 해제할 수 있는 해킹에 대한 시도에 상금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취약점을 더 폭넓게 찾으려고 이러한 이벤트를 시도하는 것이겠죠.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임박한 상태라 시판을 앞둔 최종 테스트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안전과 직결된 기술이라 해킹을 시도하기가 많이 꺼려질 거예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면 당연히 그 어떠한 옵션보다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차에 통풍 시트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랑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가 오면 자동차에 물이 새냐 안 새냐 그 이상일 거예요. 당연히 최고의 옵션 사양입니다. 근데 이 옵션을 선택 가능한 차량이 있고 선택 못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떤 차량을 구매하실 건가요? 물론 옵션비가 비쌀 거예요. 테슬라가 저렴하게 판매하진 않겠죠. 옵션비가 1000만원 더 비쌀 수도 있어요. 5천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율주행을 넣으면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차량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자율주행이 되는 차량이 잘 팔린다고 확신합니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이 옵션을 설치할 때마다 대당 1000만 원씩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옵션들처럼 실제 차량의 하드웨어나 인테리어를 높여주고 받는 돈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니까 그 수익성도 굉장히 높은 사업일 거예요. 이 사업도 선점하는 업체가 우위를 지닐 것인데 현재 테슬라가 가장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기존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자동차 업체들은 차량을 팔기 위해 이 기술을 완성하는 업체에게 로열티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중국이 차체에 카메라와 소형화된 라이더를 같이 이용해서 좋은 성능의 자율주행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가격, 성능, 생산성 등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테슬라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적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확실한 생산 인프라입니다. 이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백종원이 어떤 가게의 솔루션을 할 때 거의 첫 번째로 메뉴를 단순화하는 결정을 가게 주인에게 지시하는데요. 메뉴를 단순화할수록 재료나 레시피도 체계화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손님에게 더 가격 대비 좋은 음식을 접대할 수가 있겠죠. 테슬라도 모델을 단순화하고 생산 최적화를 잘했습니다. 기가팩토리 내부를 보면 모델 Y, 모델 3만 집중해서 만드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 효율화가 잘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투자 대비 높은 마진율이 가능한 것이죠. 저는 지금이 전기차의 중요한 격전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전기차가 생각보다 마진이 크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돈도 안 되는 사업에 왜 투자를 할까요? 일반인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분명 이 기업들이 돈을 쓰는 이유가 있어서겠죠. 그들의 눈으로 보자면 지금 전기차 사업에 충분한 비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청사진을 보여준 기업이 다른 아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판매한 시점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테슬라가 해놓은 방식을 보고 이거다 싶은 거겠죠. 전기차가 내연기관의 경제성을 앞지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 구조가 단순해서입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많은 부품이 필요하지도 않고 소모품도 적게 들어가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자면 RC카라고 작은 무선 조종 자동차만 보아도 전기 방식과 휘발유를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얘를 뜯어보면 휘발유를 넣는 방식이 훨씬 구조가 복잡해요. 구조가 복잡하면 관련된 부품이 많아져서 내구성은 낮아지고 제조 단가와 유지비는 비싸집니다. 현재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였고 자동차 회사 간 계속 가격과 품질에 대한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의 생산 인프라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연기관 제작 방식은 자동차 가격을 낮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고 판매량이 계속 늘게 되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생산 설비에 투자를 할 테고 필요한 생산 인프라가 최적화되면서 제조 가격이 지금보다 계속 더 낮아질 겁니다. 제가 내연기관과 자동차를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직은 내연기관이 편의성과 경제성 모두 더 낫다고 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운전 습관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비교 우위를 논할 정도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많이 추격했어요. 이러한 결과를 대기업들이 예측했고 앞으로 전기차의 경쟁력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니까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 1회 충전 시 600km를 주파하고 연료비와 소모품비 등 유지비가 월등히 저렴한 전기차 모델의 가격이 2천만 원으로 출시가 된다면 소비자들이 내연기관 차량을 선택하기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곧 모델 3 하이랜드도 3,600만 원에 출고된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물론 조금 과장된 가격이겠지만 팩트는 전기차는 계속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동차 회사 간 치킨 게임이 한창인데 테슬라는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유가 다른 기업에 비해 많이 있어요. 효율 좋은 생산 인프라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테슬라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전기차 회사 간의 경쟁으로만 보일 수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기차 가격이 계속 더 낮아지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가 가지고 있었던 메리트도 줄어들고 결국은 전기차에게 잠식될 거라고 생각해요. 생산 인프라에 과감한 투자를 한 테슬라가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입니다. 테슬라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차량을 많이 팔고 있으니 당연히 차량을 통해 확보되는 데이터도 많을 거예요. 자율주행 AI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중요함은 잘 아실 거예요.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국가에서 차량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도로의 상황과 운전 성향도 다를 텐데요. 자동차가 중국 내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고 자율주행 테스트도 중국에서만 하고 있다면 과연 자율주행을 완성했을 때 다른 국가에게 빠르게 접목시켜 판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테슬라는 이미 제일 많은 데이터를 받기도 하지만 폭넓고 다양한 환경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처럼 자율주행 기술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뛰어난 시장성과 사업성입니다. 지금은 3차 산업 시대로 인터넷과 정보화로 인해 애플, 구글, MS 등 엄청난 기업들이 탄생했는데요. 이제 곧 인공지능의 개발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텐데 여기서 돈이 가장 많이 될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게임과 자율주행이라고 봅니다. 이 분야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가장 큰 입지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자율주행이 가장 큰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2009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 수가 10억 대나 됐습니다. 2009년 때는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연간 4,700만 대 가량이었어요. 자동차 생산 대수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2022년 시점에는 1년에 6천만 대 이상 생산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로 전 세계 자동차 보유 대수 통계가 없어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생산량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으니 보수적으로 잡아도 15억 대는 있을 것이라고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현대 시대에 자동차는 최고의 운송수단이고 수요가 많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운전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접목될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되면 개인의 자동차부터 물류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대체가 획기적으로 일어날 것이에요.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가장 빠르게 높은 수익을 거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전기차의 에너지원인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석유에 비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석유는 산유국에서 사오지만 전기는 발전을 하면 생산할 수 있잖아요. 애초에 석유는 전기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전력 생산에 석탄과 가스를 이용하는 방식인 화력 발전에 60%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자력도 30%나 되는데요. 원자력이 화력 발전에 비해 투자 대비 효율이 훨씬 좋으나 아무래도 원자력이 안전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설 확대가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안전성이 확보되는 소형 원전을 개발 중이기도 한데요. 어떤 불안전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크기의 사이즈와 안정성을 갖춘 특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각국에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발전되면 지역마다 발전 시설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송전탑을 설치하면 전기를 이동시킬 수 있기에 쉽게 다른 지역으로 공급이 수월한데요. 결국 발전 시설이 잘 갖춰지면 충전 인프라는 비교적 쉽게 확대가 가능하고 인프라가 확장되면 전기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또 국가에서는 발전 시설과 충전 인프라만 확대하면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그만큼 낮출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자립도를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처럼 에너지 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계속 전기차를 장려해야 되는 상황이라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테슬라가 사업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네트워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를 통해 스타링크 인공위성을 계속 쏘아 올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테슬라가 사업을 하는데 좋은 기반이 된다고 생각해요. 테슬라 말고 자체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회사는 없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면 이를 처리할 차량의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비가 필수로 들어갈 텐데 인터넷망까지 가지고 있으면 경쟁력에서 또 한 번 우위입니다. 그냥 와이파이 잡아서 쓰면 안 될까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정도야 그렇게 써도 되겠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완성되면 보안상이나 과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차량의 통신 사업자와 호환되는 모뎀이 들어가 있는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은 각국이나 각 지역마다 통신 사업자 설비를 이용해야 될 것이고 각국마다 통신 사업자가 다르니 다른 영역대의 주파수와 호환되는 모뎀을 각각 다르게 차량에 설치해야 됩니다. 또한 차량 제조사가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통신 사업체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고 차량 제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통신사를 한번 거쳐야 합니다. 테슬라는 통신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니 유지비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스타링크라는 하나의 회사에 통합하고 있으니까 각국에 퍼져 있는 모든 차량들을 다이렉트로 관리할 수 있어요. 이처럼 테슬라가 사업하기 좋은 이유에 대해 5가지를 요약하면 첫 번째, 강력한 자율주행 기술, 두 번째, 최적화된 생산 인프라, 세 번째, 방대한 양질의 데이터, 네 번째,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 다섯 번째, 자체 통신망인데요. 각 요소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요. 모든 분야를 테슬라가 타사에 비해 많이 앞서 있습니다. 앞으로 AI 관련 사업이 흥행할 것은 확실하니까 여러 기업들이 AI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본력이나 인적 자원들이 최고의 기업으로 몰려있는 사업이라 투자해야 될 기업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테슬라에 대한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테슬라를 바라보는 희망적인 측면이 많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사원으로 시작해서 대여사업까지 하면서 조금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당연히 차량도 많이 구매하고 분석하고 고객들의 피드백이나 새로 나올 차량에 대해서도 공부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테슬라에 대한 제 희망적인 생각이 확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시청자님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외에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정보를 접하시고 어떠한 분석이 과연 가능성이 높은지 냉정하게 비교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도 좋은 책을 읽어야 하는 것처럼 유튜브도 좋은 정보와 기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스스로 직접 생각하며 생각을 토대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 많아질수록 나에게는 좋은 능력이 된다고 믿어요. 항상 시청자님께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